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조차 이 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회가 있는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예산에까지 관여하는 것이 과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내용을 따지기 전에 먼저 형식부터 좀 보죠. 이 조례안이 2주 전에는 일단 부결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가 됐다면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지방자치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부결된 의안은 재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회기 내에 못한다고 또 첨부가 돼 있죠. 자, 이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건은 이 새로운 임시회가 시작돼서 회기가 바뀐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위반되지가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원을 기존 60명에서 56명으로 4명을 줄인 일부 개정 조례안 형식으로 바꿔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일종의 편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데 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이 위원회 역시 예산 요구와 결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과 시에서 뽑은 위원회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물론 서울시는 미흡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일 뿐, 보충하는 것일 뿐, 결국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뽑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하는 업무 영역에 따라선 그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에 의한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도 있고. 자,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이 아니라면 예. 이 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 맞습니다. 위원은 어떻게 선출됩니까? 일단 위원회 규모는요, 이 최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서울시 의회가 추천하는 게 3명, 구청장 협의회에서 2명 이내로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실국장 3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이 의장 1명을 빼면 이 최대 6명까지 박원순 시장이 필요한 만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명 가운데 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6명이나 된다면 박원순 예. 시장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위원을 선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자,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보면요. 이 고위공직이나 전문 자격인으로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 특히 시민단체 10년 이상 경력도 이 자격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장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 뽑아서 서울시 예산을 뭐 일부긴 합니다만 주무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